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런 유형이에요.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예산, 뭐부터 예산을 먼저 짤지, 즉 고정 비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짜야 되는 것이 유동 비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짜야 되는 것이 예비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삭제, 뭐부터 삭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유동비용부터 먼저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삭제해주고 그 다음이 고정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거나 또는 물적자원 관리 문제에서요. 물적자원 관리 문제에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요런 문제들로 같이 있다라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귀하는 워크숍 예산을 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다음 기획안을 보고 예산안을 만들려고 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느냐면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산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계산 문제일 것이다. 또는 하나는 고정비용이나 또는 유동비용이나 아니면 예비비를 책정하는 문제이거나 또는 삭감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정비용이냐 유동비용이냐 예비비에 대한 책정이냐 삭감이냐에 대한 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땡땡 주식회사 워크숍 기획안입니다. 목적 2016년 상하반기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2017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장을 만들므로써 조직의 화학과 발전을 유도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사 개요. 개요는 보실 필요는 있어요. 행사 개요에서 날짜 반드시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날짜는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인원 체크해 두세요. 인원이 나오지 않으면요. 예산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와 인원 먼저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필요하면 보면 돼요. 행사 개요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1번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므로 기타 예비비를 가장 먼저 확보하도록 한다. 예비비 언제 합니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념품을 증정해야 하므로 기념품비를 가장 먼저, 이건 유동비용이에요. 유동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인 거죠. 워크숍의 주요 목적이 조직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므로 레크레이션 시간에 나눠줄 다과 구입 비용, 이것도 유동비용이죠. 연수원까지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와 식사비가 가장 큰 고정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우선 책정한다. 고정비용부터 우선 책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주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자원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데 더하기 빼기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네요. 주의사항.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 다 해놓고 틀리시거든요. 왜 틀리시느냐? 일단 첫 번째, VAT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율, VAT 같은 경우는 10%죠. 10%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율, 할인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대부분 VAT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그리고 할인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왕복인가 또는 편도인가, 왕복인가 편도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부서는 11월 출장비를 산정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귀하의 부서에서 11월에 출장에, 자, 항상 날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1월 출장에 필요로 하는 항공료는 얼마인가? 경비 사용 지침. 대부분 이렇게 지침이 나오면요, 이게 조건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읽으셔야 돼요. 국내 경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화한다. 최소화한다. 대규모 국제 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 요소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해외 출장은 감축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추가 요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하여 조정한다. 모든 예산은 왕복으로 계산한다. 왕복으로 계산한다. 최소화하고 왕복 계산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건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조건 단체 5인 이상 요것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4, 4분기 주요 출장 일정입니다. 11월 달이죠. 11월 달은 어디입니까? 홍수옥 팀장 총출장 임명 2명 암스테르담이네요. 학회 참석한다고. 그러면 암스테르담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암스테르담 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 비행 경비를 최소화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코노미 타고 가는 겁니다. 2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왕복운임입니다. 왕복운임. 그러니까 200만 원의 왕복운임이다. 그 다음에 할인율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2명이니까 5인 이상이 아니죠. 단체가 아니니까 개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2명이니까 2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에다가 할인율이 20%입니다. 곱하기 20% 하면은요, 80만 원을 빼주는 거죠. 40만 원에 20%는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320만 원이 나오겠네요. 32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답은 1번이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다. 요렇게 1번이 된다. 물론 지금 이거는 아주 기초 단계라서 되게 쉽게 풀리는 건데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한 자리, 두 자리 수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고르는 문제. 대체로 이런 것들은요, 물적 자원 관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물적 자원 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많이 나와요. 조건들이 나오는데, 자, 항상 나는 이런 유형 어떻게 파악하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긴 문장이 나오거나 또는 규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표나 그래프가 나오고 또는 긴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긴 문장부터 읽어준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표부터 먼저 보지 않는다. 긴 문장부터 본다. 라는 원칙만 알고 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귀하는 워크숍에서 장소 섭외를 맡았다. 다음은 귀하가 전달받은 워크숍 귀한서와 워크숍 장소로 물망에 오른 동그라미 콘도와 세모 펜션의 연회장 예약 현황이다. 귀하의 선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연회장 예약 현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연회장 예약 현황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 연회장 예약 현황은 전부 다 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워크숍 및 단합대회입니다. 그간 업무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법 혹은 상호 이해 부족 등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임직원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대화 친교 제항을 마련함으로써 조직 반침의 컨센서스를 도출을 유도한다. 일시는 19일부터 날짜 반드시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1박 2일이고요. 경기도 안산이고 숙박시설은 추후 결정합니다. 참여 인원은 37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37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형태 예상 비용.
예약 현황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보기밖에 없잖아요. 연회장 이용 가능 시간을 참고해 동그라미 콘도로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연회장 이용 시간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연회장 이용 가능 시간은 사실상 동그라미 콘도도 다 3시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동그라미 콘도로 정해야 한다. 연수 인원과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 그럼 연수 인원과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동그라미 콘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콘도 아까 37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민들레하고 카라에만 들어가네요. 그리고 19일하고 20일만 보면 되죠. 다른 날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9일하고 20일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날 예약이 안 돼 있는 곳은 카라, 민들레 중에서 민들레는 예약이 돼 있으니까 안 되고 카라는 됩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20일 날은 다 되지만 19일 날은 카라가 되니까 카라는 동그라미 콘도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모펜션 같은 경우는요. 세모펜션 같은 경우는 19일, 20일 날 40명은 오파라고 진주입니다. 그러면 오파라고 진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둘 다 예약이 돼 있죠. 둘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동그라미 콘도로 정해야 한다. 연수 인원 맞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다. 맞습니다. 연수 날짜를 바꿔야 한다. 날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숙소는 세모 펜션을 이용하고 연회장은 동그라미 콘도를 이용한다. 대단히 불합리적이죠.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겠죠. 2번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를 할 때는요. 조금 더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관리 방법인데요. 자원관리 방법인데 적절한 자원관리 방법을 푸는 문제인데 상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상황이 나오는 경우는요. 대체로 상황이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시간관리 문제라든지 상황이 나왔을 때는 시간관리 문제라든지 또는 물적 자원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관리라든지 물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의사소통에서는 우리 복습 한번 하면 의사소통에서는 논리적 의사표현 문제 이런 것들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표 예제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L사원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K과장 이번에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L사원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L사원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12월 1일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월요일 날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보고서는 완성이 되었습니까? 네, 과장님 아직은 완성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요? 과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진행하니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신 자료 중에 오류가 있는 것이 있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중간에 회의와 출장이 너무 잦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 특성상 긴급회의나 출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걸 몰랐나요?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회의나 출장 외에도 잡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업무 시간을 계산할 때 잡일까지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완벽히 끝내고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기한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기한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연장해 주시면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은 시간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시간 관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어떤 시간 관리가? 정말 그 정도면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L사원은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회의 이후에도 L사원 건은 기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K과장의 실망스러워하는 표정에 L사원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분명 보고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L사원은 보고서 작성에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보고서 작성이 늦었다고 생각하며 보고서 작성에 열을 올렸다. 라고 하면서 L사원의 다이어리는 전부 다 보고서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고서 작성 시간을 염두에 두고 시간만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짰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다른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 하면은 60대 40 룰, 우리가 얘기를 했던 60대 40 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0과 40대. 이거는 계획된 행동을, 40은 계획 외의 행동을, 즉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여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고서 작성 시간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안 된 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 여유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3번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하고 남는 시간도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인 표현인 거니까 3번은 안 되는 거고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는 대표 기출 유형 4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고요.